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1,50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1960년대 중반 IBM의 시장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야말로 난공불락, 무적의 요새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은요, IBM이 곧 컴퓨터 산업 그 자체였어요. 당시 업계에서는 IBM을 거대한 푸른 산맥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IBM이 그렇게나 막강했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거대한 제국이 흔들릴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푸른 산맥을 무너뜨린 힘의 정체를 알려면 우리는 비즈니스 전략 같은 걸 잠시 접어두고 그들이 만들었던 바로 그 제품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바로 거기 아주 복잡한 인공물의 세계에서 시작됐거든요.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인공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부터 저기 있는 주전자,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로까지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능과 노력을 들여 만든 모든 것, 그게 바로 인공물입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인공물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바로 이 복잡성 때문이죠. 부품이 너무 많고 그 부품들이 또 서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요.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걸 전부 다 이해하고 만든다는 건 말 그대로 불가능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은 모든 걸 아주 잘게 나누는 굉장히 우아한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모듈성이라는 이름의 혁명이었죠. 바로 모듈성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과거의 통합형 디자인인데 이건 마치 하나의 거대한 통나무 같아요. 어딘가 한 부분을 바꾸려면 통나무 전체를 깎아내야 하는 식이죠. 하지만 오른쪽 모듈형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각각의 블록, 즉 모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는 거죠. 훨씬 유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등장합니다. 통합형 디자인의 제왕이었던 바로 그 IBM이 이 모든 혁명의 씨앗이 된 진정한 모듈형 컴퓨터 시스템 360을 1964년에 직접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IBM은 사실 자신들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 모듈형 디자인을 도입한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결정이 거인의 발목을 잡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개된 설계 규칙이 다른 회사들에게는 IBM의 영토로 들어올 수 있는 일종의 지도를 쥐어준 셈이 됐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보세요. 1964년에 시스템 360이 딱 나오자마자 이걸 시작으로 IBM 컴퓨터와 호환되는 부품을 만드는 전문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불과 10년 만에 10개가 넘는 새로운 하위 산업이 만들어질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이 새롭게 나타난 회사들은 컴퓨터 전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장 장치나 소프트웨어처럼 딱 한 가지 모듈에만 집중해서 그걸 마스터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전문화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모듈들이 하나둘 모여서 산업 전체를 완전히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IBM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권력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권력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권력의 이동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90년대 중반이 되자 산업의 힘과 가치는 더 이상 완성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IBM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라는 핵심 모듈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반도체 칩이라는 모듈을 장악한 인텔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결국 하나의 거대한 푸른 산맥으로 비유되던 컴퓨터 산업은요. 1000개가 넘는 전문 기업들로 이루어진 아주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듈 클러스터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컴퓨터 산업에만 해당하는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디자인이 어떻게 운명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공물을 어떻게 디자인하기로 결정하는지가 그걸 만드는 산업 전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형성한다는 것. 다시 말해, 디자인은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산업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인 교훈은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 어떤 현대 산업들이 자신들만의 모듈 혁명, 바로 그 직전에 서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또 어떤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